계속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형태학적으로 이게 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만 특별히 설명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해수어를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어류학자들은 보통 스탠다드 랭스, 그거를 표준 체장이라고 해요. 요 길이를 많이 써요. 그 구분을 할 때 길이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입에서부터 꼬리 부분 빼고 꼬리 부분 바로 전까지의 길이를 이제 스탠다드 랭스, 표준 체장이라고 하는데, 표준 길이죠. 말하자면 표준 길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 쓰는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스탠다드 랭스가 얼마나 돼? 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SL이라는 제가 용어를 따로 설명드린 거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가로하고 세로 요 높이 비율을 좀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서전피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1대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다란 어류 있죠. 요 높이에 비해서 이거 긴 것도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서전피쉬 같은 경우는 1대2 정도 된다. 요거 상식으로. 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크로미스 설명드린 것처럼 분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어떤 지역에 어떤 탱이 있고 뭐 이런 건데, 자세히 말하면 그런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서전피쉬나 탱이라는 요 종류의 어류들은, 물고기들은 쉘로우 리프, 얕은 리프, 그 산호지대에 이렇게 거주합니다. 주로 활동을 하고 산호초 지대에 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협소하죠. 다른 거는 이제 가끔씩 깊은 바다에서도 발견되고 그러는데, 탱은 약간,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쉘로우 리프, 요 얕은 바다에 산호초 위주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전피쉬, 쥐치라는 용어보다는 탱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탱이라는 용어가 사실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것도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독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독일에서 김을 가르치는 단어, seaweed라고 하죠. 김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seating이래요. S-E-A-T-A-N-G. 거기에서 C자 빼고 탱만 와가지고 탱피쉬.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로 식물성이구나를 좀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독일 사람들이 쟤 김만 먹어. 그래서 초식동물이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탱이라는 용어 자체가 김을 뜻하는 거니까 초식을 주로 섭취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책 Southern Fish of Hawaii and the World라는 책을 보시면, 렌델 저서를 보면요, All southern fishes are herbivorou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Southern Fish는 채식동물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LG 컨트롤, 그러니까 조류 통제, 생물학적인 조류 통제죠. 화학적 조류 통제, 물리학적 조류 통제, 생물학적 조류 통제 중에서 가장 생물학적 조류 통제를 할 때 이제 탱으로 주로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논문 같은 거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걸 찾아보시면요, 성게랑 탱이 주로 LG들을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조절하는 어떤 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구글이나 이런 거 구글링을 하시거나 이런 거 해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수조에 넣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페너라는 분이, 로버트 페너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종종 언급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로버트 페너는 이제 4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몸의 형태, 그러니까 몸의 형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색감이 진한지 짙은지, 건강에 좋으면 발색이 진하다. 이거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 엔젤피쉬 잘 키우기 뭐 이런 거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게시글 중에 발색에 관한 부분 올리면서 관련 자료 몇 개를 올렸는데요. 요거 색감이 진해지고 색깔이 되게 현명하고 그러면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behavior, 이거 행동 양식, 예를 들면 활동성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활달한 피쉬예요. 서전 피쉬는 굉장히 돌아다녀요. 엔젤은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막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새도 너무 빨라. 크로미스도 너무 빨라. 그런데 얘는 진짜 막 힘있게 굉장히 헤엄쳐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활동성이 좋은가를 따지면서 좋은 해수어다, 이거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네 번째는 얼마나 축양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이제 먹이 적응도 얘기하는 거죠. 보통 먹이 적응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정도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패너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 중에 가까운 지역 것을 사라.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by American이라고 했거든요. 미국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 있는 미국 사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자기는 애국주의자, 그거 뭐라고 그러죠? 국뽕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국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국뽕은 아니다. 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고기를 사는 게 굉장히 건강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뽕이 될 수가 없죠, 되고 싶어도. 그러니까 필리핀 뽕이 되어야 되겠죠. 그나마 가까운 필리핀 뽕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 거보단 필리핀에서 사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네. 그리고요, 계속해서 나아갈게요. 주의점, 그러니까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주의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과력이에요. 여러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탱은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싸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살로 가는 것도 많지만 빨리빨리 자라기도 하지만 굉장히 배설물을 많이 내보내서 그게 정말 여과력에 정말 굉장한, 굉장히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뒷받침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패너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무엇보다도 산소 요구량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당연하죠. 아까 전에 많이 돌아다닌다. 산소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달릴 때 헥헥거리잖아요. 산소 호흡하려고. 마찬가지로 서전피쉬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막 빨리빨리 돌아다니는데 산소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주 특이하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소 요구량이 굉장히 우리가 채워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패너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머 같은 거가 빵빵해야 된다. 여기서도 산소 공급은 물론 되지만 여과 측면에서도 200 마이크로 이하의 양말 필터에 걸러져서 나오는 2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유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스키머로 걸러주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강한 스키머도 필수인데요. 요거는 사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잘해요. 장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 많이 구입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아쿠아리움 트레이드라고 하죠. 거래량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족관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도 사실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쿠아리움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아쿠아리움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제 트레이드 그 거래량 자체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거가 반복되긴 하는데, 산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많이 넣어서. 여러분 개인 거래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물량 많이 넣어서, 많이 돌아다니는 해수어니까 압축 산소도 가능하시면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산소 공급을 해주는 상태에서 거래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해수어 자체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점으로 이제 좀 요구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탱크가 크면 좋다, 뭐 당연한 얘기죠. 탱크가 크면 좋다. 두 번째는 이제 질병에 조금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몇몇 탱들이 그래요. 모든 탱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ICH 내지는 이치라고 하는데, 100점 화이트 스팟이라고 하죠. 크립토캐리언 이리텐스 같은 이제 100점이나 블랙 스팟 이거 하고, 플루크 블랙 터뷸러리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요런 100점, 흑점, 플루크 요 세 가지 조금 많이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패너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추천종으로 이제 옐로우탱 얘기했고요. 네, 옐로우탱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 해수어 중에 하나예요. 강하고 뭐 이런 조건에 부합하고, 그리고 다 자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가끔 큰 것도 있죠. 굉장히 큰 것도 있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잼탱, 이거 비싸죠. 살 수 있으면 사는데 엄두가 안 나죠. 잼탱 제가 수족관
해소 카페 같은 데 보면 가끔 잼템 올라오는 거 보면 가격이 후덜덜해요. 뭐 250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때그때 다르겠죠. 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페너 교수는 우리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옐로우테일 탱인데요. 이건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실제로 봤는데 모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세 가지 탱들을 보통 추천해 주시는데 소형이고 좀 질병에 강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약한 탱들, 미믹탱, 컴빅탱, 그 다음에 그 아틀란틱 블루탱, 그 다음에 파우더 블루탱 같은 경우에는 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파우더 블루탱 굉장히 이쁜데 배짱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해수어 카페 같은 데 보면 종종 올라와요. 샀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올라와요. 죽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알 탱, 또 이제 특이한 탱 중에 하나는 소알. 이거는 유어라고 하죠. 조그만 상태, 어덜트가 아닌 거를 이제 유어라고 하는데 너무 커지면 싸나워진다. 정말 이게 싸납다. 이래서 좀 피해야 될 탱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 탱 여러분 좋아하시죠? 새까맣고 이쁘고 또 멋있으니까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싸납습니다. 근데 이게 100점도 잘 걸려요. 그리고 키우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제 이거 아킬레스 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사실 수질에 민감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짬뽕왕 1.02호 비중이 1.02올 때 그나마 가장 생존율이 높다. 그러니까 미령 원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비중이나. 그리고 테노차이투스 같은 경우 저 쉐브론탱 키우고 있어요. 아직까지 거의 2년 약간 넘은 것 같은데 760일 됐으니까 적응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적응. 그리고 더 사실 그 깊이 되는 거는 어렸을 때는 이쁜데 점점 커가면서 미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는 아직 이쁠 때를 키우고 있어요. 다행히 아직 이쁠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도리, 이거 팔레트 탱이라고 사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블루탱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질병에 취약하다, 이거 100점 뭐 얘기 많이 하죠. 나소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깊이 하는데 왜 깊이 하냐, 너무 커져서 40cm 이상 자라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해서 수조보다는 조금 큰 어항이 좋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게 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탱들의 특징, 그리고 어떤 주의점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